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인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방역 체제로 전환됩니다. 가장 기다렸던 날 마음껏 뛰놀지 못한 어린이들은 아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놀이동산.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날만큼은 놀이동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좀 바깥 환경에 오랜만에 놀면서 재밌었어요. 놀이동산을 제외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한 어린이날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시립미술관과 우치공원 동물원 등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공체육문화시설은 거의 휴관했고 가족들이 많이 찾는 야영장도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기에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부모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나들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요즘에 다 행사도 다 취소되고 이러니까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냥 집 근처에 그냥 산책이나 할 겸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어린이날 행사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된 대신 광주시향이 온라인 공연을 무료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공간의 공연과 전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히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 할 어린이날.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린이들은 아쉬움 가득한 날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오늘 개막했습니다. 무관중 경기 원칙에 따라 화려한 식전 행사도 팬들을 위한 이벤트도 없었는데요. 열성 팬들은 경기장 담장 밖에서 남아 선수들을 응원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역사에 남을 무관중 경기가 펼쳐진 2020년 프로야구 개막전. 어린이를 위한 행사나 이벤트 없이 선수 소개와 함께 곧바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심판진이 두른 검정색 마스크와 관중 없이 펼쳐지는 치어리더의 응원도 낯설기만 합니다.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을 주기 위해 관중석에는 선수들의 대형 사진과 응원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관중을 대신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야구를 향한 팬들의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야구를 지켜볼 수 있는 곳에는 간이 의자와 함께 텐트까지 펼쳐졌고 그라운드 안에서 들려오는 치어리더의 응원에 화답하며 팬들은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밖에서 보는 게 서럽대요. 아니 응원 속에서는 응원도 동작 크게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부끄럽고 이래서.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의식해 마스크를 둘렀고 팬들 스스로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킬 거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겨울 내내 기다려가지고 아쉬운 건 사실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선수들하고 같이 그라운드 안에서 아마 호흡하면서 응원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바이! 안방에서 야구를 지켜보는 팬들을 위해 중계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심판과 주루 코치의 음성이 전파를 타면서 챔피언스 필드 주변의 화재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을 안방 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계석까지도 지금 매캐한 연기 때문에 좀 가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첫 발을 내디딘 프로야구. 무관중으로 펼쳐진 첫 경기에서 기아는 키움에게 대패했지만 야구를 향한 팬들의 마음은 그라운드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인근 세탁소에서 불이 나 프로야구 개막전 경기가 1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발생한 연기가 근처의 야구장까지 날아와 기아와 키움의 개막전 경기가 17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어린이를 돕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최종주 씨 부부. 이번에 받은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전부터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직접 만들어 팔던 치킨을 나누던 최 씨 부부는 1인당 20만 원, 예상치 못했던 광양시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자 바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을 지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추후에 나이를 먹고 힘들었을 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순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조현희 씨 부부도 앞으로 받을 기본소득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자는 동료 자영업자의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정말 저보다 못하는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은 전남 지역에만 3만여 명. 특히 최근 감염병 사태 속 고용률이 감소하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본인들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지역 공동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 요즘 다채로운 놀이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놀이공간을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어디든 놀이터로 볼풀장과 그물사다리, 미로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난해 개설 이후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들 시간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담임선생님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넓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도 사방치기와 윷놀이 공간은 물론 거울을 보며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 학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전남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조례 덕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교실과 학교 단위로 나눠 공간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쉬운 2개교를 선정해 242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올해도 30개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 탄력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간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공간의 혁신을 통해 학교를 지역사회의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학교의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차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를 나주에 유치하기 위해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의 부지 안전성과 미래 확장성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공사 기간보다 2년 단축돼 공사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공모에는 전남 나주와 강원 춘천, 경북 포항과 충북 오창 등 4개 지자체가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고 내일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모레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열흘 동안 60여 차례 잇따른 지진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인 해남에 임시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남 화원 면사무소에 이동식 국가 지진 관측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해남군 문내면과 마산면 그리고 영암 미안면에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지진 정밀 관측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남군은 지진 대응팀을 구성해 내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전체 군민 대상 지진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해 추가 지진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주도하는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추천하는 추진단장을 임명한 뒤 4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보좌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등 노동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은 늘리려고 도입한 광주 상생카드가 올해 들어서만 발행액 2,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행된 총 액수 860억 원의 3배에 이르는 실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이 시작된 4월 발행액이 1,5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상생카드 발생 목표액을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고 10% 특별 할인 기간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민선 초대 시장인 송원종 광주시장이 오늘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1937년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난 송 전 시장은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뒤 관선 광주시장과 최신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1995년에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전남도가 목포역과 화순너리째 등 8개 시군 25곳을 5.18 사적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별 주요 항쟁지와 희생자 발생지 등 역사적 대표성이 뚜렷한 장소를 위주로 사적지를 지정했고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전남도 내 76곳에 5.18 표지석과 안내판이 설치돼 왔지만 지자체별로 표지석의 디자인이 다르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기념 상징물과 랜드마크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아이디어 국민 공모는 조형물과 공원 등 유형 분야와 기념행사 등 무형 분야로 나눠 진행하고 5.18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